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신 수업 할 건데요. 오늘 통신 수업은 흐름 제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신은 OSI 7계층들 중에서 데이터 링크층이라는 걸 좀 배우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 링크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의 그 통신 매체에서 또 다른 통신 매체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데이터가 깔끔하게 완전 무결하고 깔끔하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얘가 통제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데이터 링크층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데이터 링크층에서 하는 작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보내고 받는 것을 제대로 보내고 받는지 흐름을 제어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몰렸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보낼지를 우리가 해주는 다중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는 배웠어요. 무엇?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걸 무엇이라 배웠지? 오류 제어라 불렀고요. 오류 제어는 우리가 방법을 세 가지를 배웠지. 첫 번째, 페리티 검사라고 이야기해서 데이터의 0과 1의 개수를 가지고 확인해 준다. 두 번째, 체크썸이라 불러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우리가 전체 합이 제로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본다. 세 번째, CRC, 순환 중복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거는 데이터를 나누기를 해봤을 때 나누기의 값이 0이 나왔는지 0 이외의 값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말할 거냐면 이제 흐름을 제어하는 흐름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흐름 제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이 흐름 제어의 기초 개념부터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데이터를 보내는 측이 있고요. 데이터를 받는 측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무언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송신자랑 수신자의 얘네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송신자가 우리가 수신자한테 확 보낸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얘는 굉장히 큰 밥통이야. 밥통이 되게 커. 근데 이 큰 밥통에서 우리가 이 밥통에 있는 밥을 엄청나게 큰 국자를 사용해서 퍼가지고 얘한테 다 줘버린 거야. 근데 얘 우리가 밥그릇이 되게 작은데 그러면은 큰 데이터를 보내봤자 다 넘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 용량이 있는지는 이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끊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송신자가 한 번에 100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수신자가 10밖에 처리를 못한다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얘가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보내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흐름 제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란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를 수신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해주는가? 제한해 주는 장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보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안 보내고 꾹 참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얘가 처리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얘가 다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따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얘가 데이터라는 걸 보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제대로 얘가 처리하고 나면 처리가 끝났다라는 응답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데이터 처리했어. 처리했다라고 말하면은 또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처리했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이 친구가 데이터를 처리했는지 얘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모델화 시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전송 측, 통신자가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번의 데이터를 한 번 보내고 응 받았어. 보내고 응 보내고 응 이제 보낸 데이터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여기에서 응 받았어 라는 말을 우리 ACK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전송 측의 반응을 다르게도 볼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상황이 뭐지?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오류 제어가 여기에서 같이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류 제어의 의미. 얘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왔는데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야. 또는 데이터가 가다가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유실. 이 오류나 유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우리가 수신자 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유실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에서 처리하기 좀 어려워. 유실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오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오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뭐냐면은 오류가 있다 없다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오류를 원래 걸로 수정할 수 있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쉬웠지? 당연히 오류가 있다 없다만. 그래서 이 오류가 있다 없다를 검사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세 가지 알려줬잖아요. 페리티 검사, 체크썸, 그다음에 CRC. 이 모두 다 우리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 없다만을 판별을 해준다면은 이 친구는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류가 생기면 어떤 짓을 해줘야 될까? 얘한테 오류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된다고. 오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데,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제대로 보내는데 이때 두 번째 보낸 데이터에 오류가 있잖아. 두 번째 보낸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얘는 오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돼. 그럼 이게 첫 번째 데이터를 1번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를 2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2번 데이터가 오류가 있다라고 얘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CK라고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냐면 보통 NAK라는 걸 보내요. 뭐냐면은 데이터 그냥 쉽게 말하면 ACK라는 거는 그냥 응답이라는 거는 이게 오류가 생겼다는 거야. 오류가 생긴 응답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원래는 1번, 2번 보내고 나면 얘가 3번을 보내야 되지만 3번을 안 보내고 2번을 다시 보내게 해준다고.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재전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많이 해주냐? 오류 생겼네? 다시 보내. 오류 생겼네? 다시 보내로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게요.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가 유실 또는 손상이 되었을 때, 유실, 잃어버렸거나 두 번째,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손상된 데이터를 수신자가 확인해서 송신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다시 보내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우리가 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재전송을 요청을 하는데요. 유실되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 유실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오류는 세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송신자 측에서는 오류가 두 가지 오류가 많이 생기고요. 받는 쪽에서 오류가 한 가지 오류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오류. 보내다 중간에 데이터가 이상해지는 경우. 즉 뭐지? 오류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다가 데이터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송신자 측에서는. 두 번째, 데이터가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오류랑 중간에 유실이라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흐름 제어에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수신자 측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라고 요청을 보낼 거잖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라고 보내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지? 이것 또한 중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 측에서도 수신자 측에는 오류는 이게 실은 별로 안 생겨요. 받았어 라는 건 되게 짧기 때문에 오류는 별로 안 생기지만 문제는 우리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생긴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이 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줬지?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썸이라는 CRC라는 검사를 해줬는데 유실이 된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실 시 처리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전송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타이머를 돌리는 방법을 써줍니다. 타이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1초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얘가 데이터를 받고 나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2초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얘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받았어라는 응답을 다시 보내려면 몇 초가 필요하죠?
4초가 필요하겠지. 맞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가 4초만큼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대략 5초로 잡아놓는 거야. 5초 안에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송 측에서는 이런 타이머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 타이머를 돌리고 있다면 중간에 우리가 유실이 되잖아. 그러면 5초가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지? 우리가 기존에 보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게 가장 쉬운 흐름 제어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지 후 대기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정지 후 대기. 왜 이게 정지 후 대기라고 부르냐면은 데이터를 한번 쭉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를 한번 보내고 나면은 얘는 기다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받으면 또 보내. 또 기다려. 또 보내, 또 기다려. 그래서 이건 정지 후 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데이터를 보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오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생길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오류, 중간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다가 데이터가 손상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이거 손상됐어 라고 말해준다고.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여기 1, 0, 1, 1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나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요, 데이터마다 우리가 이 데이터의 번호를 적어놔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을 때 이 보낸 데이터가 기존에 보낸 데이터인지 오류가 생긴 데이터인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 번호를 써는데요. 번호는 그냥 크게 두 가지밖에 안 써요. 10, 10, 10. 우리가 정지후 대기 이 두 가지만 써요. 왜냐면은 첫 번째 보낸 데이터가 맞으면은 다음 데이터 보내줘. 그리고 첫 번째 보낸 데이터가 틀리면은 지금껏 다시 보내줘 라고 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첫 번째 보냈어. 1 받았어. 0 받았어. 문제 있어? 하면 1 다시 보내고 1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처리해주는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상합니다 라는 것을 보내주는 방법을 많이 해준다는. 그건 뭐냐면 not acknowledge,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가지고 오류를 우리가 판별해줘요. 이게 첫 번째, 데이터가 오류가 났을 때. 두 번째, 데이터가 중간에 손상이 분실이 났을 때, 여기 데이터가 여기에 사라졌거나 요게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무엇으로 확인해 주는 거냐면 이 타임아웃이라는 걸로 확인해 준다고요. 누가 중간에 보낸 데이터가 없어졌는지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얘가 중간에 데이터를 쭉 보냈어.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가 분실이 됐잖아. 그럼 그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럼 1번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준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두 번째는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1번 데이터를 보냈어. 1번 데이터 1번 데이터 제대로 받았어 라는 걸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1번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다는 응답을 보냈는데 얘가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1번 데이터를 다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신자 측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1번 받았는데 1번을 똑같은 걸 또 받게 됐지. 그럼 똑같은 게 또 받으면 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받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응? 두 번째 받은 거, 똑같은 거 또 보냈는데, 야, 아까 보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이미 보낸 거는 우리가 폐기를 해주는 형태대로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서로가 오류가 없게 보내고 받으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오류가 없이 보내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정지후 대기 프로토콜을 쓴다고요. 뭐냐면 하나 1 보냈다, 1 받았어, 0 보냈다, 0 받았어, 1 보냈다, 1 받았어, 0 보냈다, 0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데이터 처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뭐냐면 1을 보냈는데 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1 보냈어 틀렸어 말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2를 보낸다. 두 번째 1 보냈어 대답이 안 오네? 그러면 다시 보낸다고. 또 1 보내. 대답이 안 오네? 또 다시 보낸다고. 중간에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측에서 이거를 중간에 타임아웃을 확인을 해준다면은 받는 측에서는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다시 보냈는데
저 친구가 나 받았다고 말했는데 제가 똑같은 거 또 보내네? 버리면 돼. 데이터가 계속 안 오네? 그럼 제가 어차피 또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굉장히 균형감 있게 해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기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정지후대기 프로토콜. 송신자가 봐봐, 데이터를 잘 보면 한 개의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 여러 개 안 보내. 딱 한 개밖에 안 보내. 한 개의 프레임을 전송 후에 수신자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일단 하나 보내고 나면 무조건 기다려 해서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쭉 기다린 후 우리가 또다시 다 됐으면은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특징, 송신자는 무엇을 실행을 시킨다? 여기서는 타이머를 실행시킵니다. 여기 타이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 타이머가 우리가 이 타임 시간 내에 도착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무엇을 해준다? 재전송을 해준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데이터가 나한테 응답이 안 온다라 생각을 해서 그냥 다시 보내는 작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전송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흐름 제어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처리하고 받고 할 동안 이 데이터를 보내 이 파이프라인 쪽이 이 데이터를 보내 이 통신 이 라인 쪽에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보냈다가 쉬었다가 하나 보냈다가 쉬었다 하기 때문에 이 통신 회선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면 한 번에 연속으로 마구마구 보낼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